N형 반도체, B형 반도체 나오고 또 나오고. 와, 국밥입니까? 또 나왔어요. 기체 등의 우리 수특에서 17페이지입니다. 교과서 개념학습 부분입니다. 기체 등의 전원체를 사이에 낀 두 전극의 높은 연합 가해였을 때 잘라요. 그러니까 자를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과학기술 지문에는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방전현상이라고 하는데 잘라서 방전현상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견문적으로요. 형광등은 방전상 이에 발산빛을 이용하는 방전등에 속한다. 잘라서 형광등의 양끝에 필라멘트가 있는 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리관 안에는 수은전기와 불황성 기체 등이 들어있다. 잘라서 모양이 눈에 들어와야 돼. 아, 형광등 양쪽에는 뭐가 있어? 하나, 둘, 셋. 필라멘트가 있는 유리관부터 먼저 있고 그 안에 필라멘트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유리관 안에는 또 뭐도 있어? 수은전기, 불황성 기체가 있대요. 필라멘트에 전압을 걸면 전자들이 방출, 짤러, 인과죠. 또 전압을 걸면 전자들이 방출되는 거야. 이 전자들이 수은전기와 충돌해서 이 충돌로 수은전기에서 비드 에너지가 자외선 형태로 방출되고 자외선이 유리관의 두 번의 형광물질과 만나면 형광물질이 가시광선에 방출. 두 번의 형광물질의 종류에 따라 방출의 가시광선의 색이 달라진다. 아, 그러면 도포를 형광물질로 어떤 도포를 하냐에 따라서 왜 정육점에 가면 무슨 색깔이에요? 하나, 둘, 셋? 빨간색 이렇게 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벌써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 문단 천천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동원하면서 발생한 빛이 깜빡이지 않고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류의 색이 변화가 적어야 아, 잘랐어요. 아,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를 봐봐. 지금은 우리는 LED예요. 이게 형광등 모양인데 LED거든요. 우리 학원 거는. 근데 이게 사실 까박까박 계속 이러고 있는 상태야. 그럼 깜빡임이 너무 심하면 우리가 눈이 쉽게 피로해지거든요. 근데 일정하려면 전류 세기가 어떻게 되는데 세야 돼, 세야 돼, 약해야 돼.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색이 변화가 적어야 돼요. 센 제, 작은 제는 안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요런 식으로 놀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전류 세기가 예를 들어 5라고 해봐. 그럼 56, 56, 56 이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57, 57, 57. 그거보다는 56, 56, 56이 눈에 훨씬 좋다는 거죠. 아니, 선생님, 말장난하지 마세요. 말장난 문제로 나와, 이런 건 항상. 이해됐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가정의 공때는 교류전류는 가정은 교류전류구나. 전류의 세기가 계속해 변화한다. 교류전류의 반대가 뭐죠? 하나, 둘, 셋. 증류. 잘 알고 있어요. 이 때문에 형광등에서는 전류의 세기를 일정 유지되는 장치에 안전기가 있다. 잘러. 그냥 안전기가 고장나면 뭐가 되겠어? 까박까박 하겠지. 그지? 형광등의 개발 초기에는 안전기가 코일에 들어있었는데 코일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콜레 전류 세기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저항이 발생해 전류의 세기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도록 만든다. 잘랐어요. 자, 뭐가 더 작은지 볼게. 형광등 개발 초기에는부터 읽어. 시작. 형광등 개발 초기에는 안전기에 코일이 안전기 안에 들어있는 게 코일이구나. 됐죠? 개소리 있습니다. 뒤에. 코일은 떨림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코일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열을 활용한 전자식 안전기가 개발되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안전기를 활용하면서 세기의 변화가 적은 전류를 형광등에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형광등 수온의 위험성과 전류 효율적 문제로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이 저렴해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잘랐어. 제가 분명히 기억날 거예요. 저 사기치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 다 찔 거예요, 수능은. 제가 LED랑 LED 나온다고 했죠, 분명히. 형광등 수능까지 손을 어렸을 때 딱 잘라서 하면 수능 갖고 놀았다 그러면서 LED 점점점점 얘기했죠, 분명히. 이 LED 나오잖아요. LED. 이거 모의고사에만 나온다고 했잖아, 분명히. 모의고사 나옵니다, 이거. 모양 잘 봐. 이제 LED야. 위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광반도체 소재라 일반적으로 LED 전등이 형광등에 비해 적은 전력으로 빛을 낼 수 있고 수명이 더 길어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형광등을 대체하고 있다. LED는 N형과 P형 반도체를 결합해 만든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짤로 이때부터 문까지 전혀 헷갈려요. 아니 N형과 P형을 합쳤으면 그냥 NP라고 해야지 왜 PN이라고 하는지도 벌써 이해가 안 돼. 나는 됐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고 잘라야죠. P형 반도체는 구멍이 양구이 많대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잘랐어요. 양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극으로 흐르고 전자는 반대로 이동하는데 그림 1과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P형과 N형에 연결하면 P형 반도체 양공은 플러스 극의 영향을 받고 잘랐어. N형 반도체 전자는 마이너스 극의 영향을 받아 PN 접합면으로 이동해서 접합면에서 서로 만나서 결합해. 그러면 전류가 계속해 흐르는데 전자 양공에서 결합하여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된대. 전자하고 이 구멍, 양공이 결합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낮은 게 된대요. 그러면 이때 결합전자 에너지 차이만큼 빛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게 바로 LED 전등의 작동 원리를 잘랐어. 한편 LED 전등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상을 빛을 낸다. 하지만 동그라미 해야죠.
전대공 때는 교류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하며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뀐다. 따라서 PN 접합 다이오드의 교류 전류 흐르면 그림 1, 2의 형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1, 2를 한번 모양 볼게요. 1 안쪽으로 쏠려 맞지? 네. 2 바깥쪽으로 나가 그치? 네. 이렇게 하지만 PN 접합 다이오드 특성으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P형과 N형 반도체에 연결될 때만 전류가 흐르는데 그림 2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N형 P형 반도체에 연결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된 게 이 모양이래. 자 N형 반도체의 전자가 플러스로 흘려가고 잘라 N 플러스야 P 마이너스겠죠 그치? 그러면서 이때는 접합면에서 전자 양공이 만나지 못하도록 해서 전류가 거의 안 흐른대요. 중요한 건 거의 흐르지 않는다. 그렇게 좀 흐른다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원리. 이게 많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현장 불 닦으면요. 방 딱 여기서 보면 약간 비칠 때 있어. 그죠? LED는 끄면 안 켜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약간 밝은 빛이 있다. 그러면 이거 LED 뭔가 이상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원리를 통해 방향이 바뀌는 교류전구를 공급해도 LED 전자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커다랗게 본다면 지금 모양새를 한번 보자고요. 1번. 첫 번째 부분에 뭐가 나왔어? 하나, 둘, 셋. 형광등이 나왔습니다. 그쵸? 1문단에. 그 다음에 2문단에 LED가 나왔습니다. LED는 한쪽으로 흐르면서 뭐를 낸대요? 뭐를 낸대? 하나, 둘, 셋. 빛. 나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흐르고 있대요? 가정집에는 교류전류가 흘려서 뿔마 이렇게 된대요. 근데는 아니면 뿔 이렇게 가야 된대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그림이 모양새로 보자는 거야. 모양새. 내용 이해가 아니고 내용 이해하면 못 풀어요. 문제 3원에 1, 2 왔다 갔다 한대요. 그쵸? 이해되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 전류가 안 흐르는 형식이 있어. 그래서 한 방향 한쪽은 막고 있다는 거죠. 못 들어오게. 이해되죠? 그러면서 빛을 내게 한다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전체적 크게 본다면 쉽지만 부분 잘라서 문제를 내면 대충 읽으면 다 맞는 소리네. 이게 된다고요. 그죠? 모는 올라갈 때 모는 내려가고 있었잖아. 모는 왼쪽이고 모는 마이너스고. 그죠? 이해되지? 그런 거 잘 찾아서 푸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따라합시다. 쉬운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쉬운데 시간이 오래 걸린지 뭐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나 반도체에서 아까 딱 봤자 반도체 타는 거고 훅 쫄았는데 다행히. 그쵸? 또 하나 알아둡시다. 따라합시다. 622L. 그 유명한 거죠. 622L. 그거는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빛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술 발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냐면 요새 시계에 많이 쓰고 있는데 빛이 필요가 없어. 가스인데 가스마다 색깔이 달라. 그거를 자판에 넣는 거야. 그럼 언제나 빛이 나겠어 안 나겠어? 하나 둘 셋. 언제나 빛이 나죠. 전에 야광은 뭐예요? 낮에 태양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저녁에 밝은 거였잖아. 그죠? 근데 그건 아니고 그 가스는 한 20년 가는데 낮에도 계속 켜져 있어. 낮에는 그대로 눈을 육아 확인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저녁에는 밝게 보이겠죠. 이해되시죠? 끌려면 눈부셔 그러면 뒤로 돌려놔야 되는데 별게 다 나오고 있더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LED부터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나오고 있습니다. 공자님이 나오고 있고 가나로 나오고 있는 페이지 좀 읽어줘. 몇 쪽이야, 거기가? 하나, 둘, 셋. 13페이지. 페이지 13페이지. 공자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애들 맨날 재미로 얘기할 때 공자가 먼저요, 맹자가 먼저요 하는데 공맹 외우면 돼. 그 공자. 세계 4대 성인에 공자가 들어가지 맹자가 들어가지 않잖아. 이해되셨죠? 공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종합학원에서 모든 과목 다 가르치는 원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다 분발해줬거든요. 왜? 제자, 원래 모든 걸 다 받을 따라합시다. 백미. 그 유명한, 여기 백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아내라는 머리 하얀 초천재가 모든 과목 전수 받으려고 했는데, 천재는 오래 살아, 짧게 살아. 하나, 둘, 셋. 요절해!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책에 고3 때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애는 누구야? 따라합시다. 증자. 너 닮았어. 실제 그림이. 효 전수를 해서 증자. 왜? 공자면 효잖아요. 효 전수를 증자에게 하거든요. 증자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공자 뭘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빨리 있습니다. 갑니다. 공자 친구의 사귐에 대해 묻는 제자에게 충고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답한 것을 비롯하여 교회에 대해 여러 차례로 언급했는데 친구 사이는 간곡하면서 차사하게 선을 권한 것이 필요하다는 그의 견해는 나의 어짐에 도움이 되는 이야 못한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맹자는 이러한 견해를 이어받아 잘라요.
친구를 사귄 것은 사람의 덕을 사귄 것이라 주장하며 상대의 나이, 신분 등의 사회적 위상이 아니라 도덕적 품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그는 벗사이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는 책선을 강조하며 이를 부모 간의 도의로 규정했다. 잘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어로 본다면 시작을 무슨 자로 했어요? 공자. 그 다음에 뭘로 했어? 맹자. 그래서 공자 사후에 쭉 전수해져서 또 중국의 초천자가 등장하는 거야. 안녕, 난 맹자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공자님 말씀은 참 버릴 게 없다. 비록 공자님하고 나랑 나이 차가 너무 나서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나는 그의 제자로 인정받을 만하다. 그래서 공자 왜? 다시 분해돼 있었잖아. 그걸 다시 합친 사람이 누구냐? 맹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무만 이해되죠? 천재.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 또 천재가 등장해서 이번 건 다시 지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분이 맹자인데 그것도 맹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문단에 또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이 문단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책선은 이후 청나라 때 생겨난 신유적인 정정에 이르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책선의 실행 방법이 유의사항 등이 구체화되었다. 정자는 성의를 다하여 책선하되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상대에게 이롭고 자신에게도 내뜸이 없다고 했다. 책선을 할 때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무시할 태도로 정확하게 대응을 적극하면 더욱더 강한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강렬하게 설명하되 상대의 개혁을 존중하고 마음을 배려하여 책선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정자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3문단에는 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자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행실부터 올바른지 살펴보고 책선하는 내용이 의리에 입각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무슨 말이냐? 유라가 담배를 피우면서 남에게 야, 너 담배 피지 마 해로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기 위해서 먼저 니부터 똑바로 해라. 그거를 강조하는 애가 누구예요? 주자입니다. 또한 그는 친구랑 의료서 맺은 인위적 관계이므로 친구가 책선을 듣지 않으면 그만둬야 되고 계속 충고하다 소원해진 걸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입 다물라는 게 주자의 입장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성을 다해도 진실로 책선한다고 해도 상대가 듣지 않는다면 이미 자신과 상대의 신뢰가 깨진 것이므로 계속 충고하면서 원망 듣기보다 조용한 관계를 끊어 자신의 성의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자신 집중. 아까랑 유형이 비슷합니다. 아까도 이렇게 지저분한 유형이었잖아. 기억나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물이 1, 2, 3, 4 나오는데 거의 유사한데 조금 다르다는 거. 그치? 거의 유사한데 조금 다르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다 끊어져 있어야 돼요. 누구나 누구. 공자 끊어지고 맹자견 끊고 정자 끊고 주자 끊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한 줄에 두세 명이 몰려있는데 머릿 생각으로 푼다면 또 시간만 왕창 끌고 그래도 맞았으니까 이게 미친놈이라니까요. 이게 미친놈 미친년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문제 누구나 맞출 수 있어. 근데 이때 이런 문제를 빨리 풀게 되면 남들은 느리게 풀거든요. 이걸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 자부심을 좀 느끼시길 바라고요. 학교에서 조져줘. 학교에서 빨리 푸는 걸 보여줘야 돼. 기세예요. 수능 기세라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학교에서, 그치? 나도 처음 가는 학교에서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뭐라 그랬죠? 앉아서 화장실 갔다 와야지. 깜빡 샘플도 두고 갔어. 화장실. 우리 교실 어디지? 교무실 어디지? 학생 못 찾아요. 저 어딘지 모르겠어. 이름이 어떻게 되지? 벌써 뭐 조진 거죠. 그쵸? 이해되죠?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합시다. 시뮬레이션 돌리세요. 한 주만 해도 돌린대. 저는 한 주밖에 안 돌려요. 참고로. 다음 주는 따뜻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을 거예요. 따뜻하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얇게 입을 거라는 뜻이야. 이해됐죠? 다음 주에 뭘 하지? 머릿속에 꺼르끌면 돌려봐. 안 그러면 이번 주 어쩌니? 네. 그냥 이럴 테니까. 이해되셨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나 읽어봅니다. 나가 뭐가 나오나? 조선 6기 서인계열 학자 윤성거는 도학적 실천을 통해 외조부인 성원의 무실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실은 학문과 삶에서 어떤 것을 배격하고 실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자기 성찰과 실천을 중시한 성원의 학문적 태도에 따라 윤성거도 성리학에 대한 이론적 탐구보다 실심의 확립을 중시했다. 잘랐어요. 윤성거라는 사람이 나왔고 또 누구 나왔죠? 누구? 성문 나왔는데 솔직히 저도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윤성거는 마음의 성실, 진실성을 의미하는 실심을 만사의 근본에 여기며 그것이 실덕과 실공을 나타낸다고 했다. 1번 실덕은 진실한 인격함을 뜻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겸양 성찰하는 걸 생각할 필요했다. 그리고 2번 실공은 진실한 노력을 실천하는 실제 업적을 성취하는 뜻했다. 윤성거의 책선은 무술사상 구현을 하기 위한 실제 행동으로 학문과 의료를 실천하는데 실심 1과 실덕 2로 자기를 반성하고 실공? 3개였나?
세 개네. 부모들의 친구들에게 선을 권해 함께 군제 연경에 이런 게 핵심에 있었다. 잘랐어. 어쨌든 지금 나에 나오는 거는 나의 이름 좀 불러줘. 누구야? 그다음 누구야? 그렇죠. 얘는 그냥 성어는 가서 뭐야 짤막하게 나온 거죠. 그치? 윤성거가 제일 윤성거 맞아요? 얘가 제일 얘 말이 많네. 그 다음에 이문단 읽어볼게요. 충청도 일대 응가하며 서인계열의 송시여 이웃을 비롯해 남인계열의 윤호 등 당대 뛰어난 학자들 교류했던 윤성거는 이게 훨씬 쉽네요. 윤성거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네.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차인도 병자로는 때 강화도를 피난했다. 강화도 함락되자 노비로 위정에 목소 부재했던 것을 큰 허물로 여겨 끝내 본인 스스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정에 출세한 친구들에게 책선한 방식으로 제 비판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송시열의 정치 학문적 위세에 눌려 송시열에게 직언하는 걸 기피했으나 윤성거는 자신의 충고에 불필요한 기사를 내뱉지는 송시열에게 남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는 편벽된 기질과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등면은 사상체를 버려야 된다. 거듭 책선했다. 자, vs 누가 나와요? 송시열이 나오는데 얘는 뭐예요? 정치인이고 얘는 뭐예요? 은퇴 정치인이잖아. 맞습니까? 얘 잘렸어요? 스스로 나갔어? 하나 둘 셋. 아, 내가 병자호란때 죽기 싫어서 노비로 위장해서 살다니 나는 양반도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벗어난 상태지만 뭐야 제야 고수로서 계속 활동을 했다는 거죠. 당대의 실권자인 송시열한테 근로 배틀을 떴다는 거예요. 지금은 따지면 SNS에 당신은 옳지 않소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이해됐죠? 계속 오르죠. 효정의 호사대 자의대비가 상고 입는 기간을 송시열이 1년을 정해서는 윤호가 이에 반대 3년을 해야 된다 주장하면서 서해 남인 간의 격렬한 예속 논쟁, 그 유명한 예속 논쟁입니다. 빰빰 예속 논쟁. 자, 이거 헷갈리면 난리가 나십니다. 송시열은 몇 년간 입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자, 이거 지금 뭐야? 송시열이 1년으로 정한 거죠, 얘가. 그쵸, 맞아요? 맞아? 근데 누가 윤후가 이 윤휴라는 사람이 나오네? 처음 나온 거지? 아니요. 아니야? 윤성거가 윤휴야? 그 누구야? 충청도 일대 처음 문단 왼쪽에 맨 아래 문단에 맨 아래. 남인 계열의 윤휴라고. 그럼 누구 편이야 얘는? 남인이요. 윤휴. 그러면 어쨌든 얘랑 지금 무에서 3년이 윤휴지 맞지? 야, 놀랍다. 어제 네이버 봤는데 내가 이거 봤었는데 이 수업을 하려고 그거를 보게 됐던 거구나. 자, 갑니다. 계속. 얘는 단순히 장래 예법만이 아니라 왕권의 정통성, 왕권과 실권의 관계 등 현실 정치의 핵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즉 서해는 효정의 인조의 둘째 아들이면 장제의 예법을 정할 수 없으니까 잘라. 자, 그러니까 서희는 몇 년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서희는 둘째 아들이다. 장자 아니잖아. 1년만 하면 된다. 남이는 효조의 둘째 아들이면 왕위를 물려받는 네가 왕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3년이다. 한 거죠. 두 개 헷갈리면 안 되시고. 평소에 송철과 윤호에게 서로 협력하여 국사에 이끌어간다. 거듭 권해왔던 윤성은 예송의 당쟁 방편을 전락됐다. 이 때문에 사가 초라했고 우려해서 그는 둘 모두 어미 책망하며 윤호에게는 도선 떠나 자숙해라. 너는 송철 너는 윤호를 지나치게 배척하지 마라 권했는데 두 사람 모두 윤선과의 책선에 대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책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한 허물을 인정하는 금사태도가 전제되어야 되지만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 배척하는 당시 정치의 논리에서는 남의 축복을 받아들여 자기의 인을 보완하는 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에는 똑같아. 이 질문을 외우려면 지금 국민의힘과 누구를 외우면 돼? 민주당을 외우면 돼요. 둘이 서로 다른 얘기하고 중간에서 그만 좀 싸우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시지요 해도 귓등으로도 안 처먹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상당한 중립적이네. 얘 누구야 지금 우리 요 주인공 유성원 그죠? 이해되죠? 난 얘가 얘 편들 줄 알았는데 같은 유시라서 아니구만. 자, 만약본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윤성거는 예속 논쟁으로부터 10년이 흐른 뒤 송시열의 교정하여 하게 되자 정치의식을 강구하는 편지를 썼다가 전달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윤연통이 이 편지를 전달받은 송시열은 윤성거가 편지에서 윤을 포용하라고 제차고는 것에 분노했고 이후 윤과의 큰 갈등을 벌였다. 감동받아서 맞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해야 돼가 아니고 계속 나에게 명령조로 얘기하다니. 그리고 지금 빡임만 쳤던 거야 이 빙신이. 그죠? 자, 이로 인해 서해 내에서도 송시열다는 측과 잘러 윤주 지지한 측 사이에 반목이 심화하였다. 야,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지문을 좀 뭐라고 했냐. 모의고사에 안 나오면 수능에 나올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는 지금 뭐 메인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적고요. 모의고사는 거의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놀라울 정도로 뭐 지금 정천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거 웬일이야. 오케이. 자, 영상 끊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따 볼게요.